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른바 이제 공부약이라고 불리는 ADHD 치료제를 이제 몰래 구해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저런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 질환이기는 한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죠.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좀 산만한다거나 너무 행동이 과해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이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죠. 이 ADHD 약은 실제로 이제 너무 이제 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 ADHD보다는 공부약이라고 좀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ADHD 약 중에서 몇몇 가지는 이제 각성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한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쓰는 약이다 보니까 집중이 조금 잘 되게 만드는 뭔가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딴짓 안 하고 공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 공부 시간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데 약을 복용을 하면 실제로 성적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상관관계가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집중력보다는 오히려 저는 다른 부수적인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가장 제가 집중하는 건 바로 심장이나 그리고 혈압의 문제입니다. 심장이나 혈압이요? 아무래도 조금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인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심장이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강하게 뛰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혈압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너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이런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약을 먹는다고 하면 머리에만 이 약이 작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약은 전신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약들이 마찬가지지만 먹는다고 이게 그냥 머리에만 쭉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다른 장기들에서 영향을 주게 되고 거기다 뇌에 영향을 받게 되니 뇌에 있는 신경들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 온몸에 있는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증상들 중 하나가 이제 두근거린다거나 가슴이 답답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하려고 이 약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잠을 적게 자니까 이제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준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일종의 그 공부의 양보다는 효율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무조건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밤새 공부를 했는데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겠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수면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뇌에서는 뇌가 이제 하루 동안 썼던 그런 것들을 신경 전달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중에 노폐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찌꺼기들을 자면서 보통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효율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맞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고요. 심지어 체중 감소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오히려 이게 다이어트가 된다고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많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약을 먹어서 다이어트, 특히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중에 좀 민감한 시기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남용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영양 섭취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에 충분한 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두근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심장이 많이 뛰게 되면서 생기는데 이것도 다 에너지를 쓰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거기다가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체중 감소하고는 관련이 있어서 이걸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체중 감량이나 이런 것들로 나온 목적으로 나온 약들이 아니라 정말 그 ADHD 환자들이 치료하기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유의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약제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동반된 질환들,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으면 공부가 잘 되는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좀 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이 약은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ADHD 환자들한테만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쓰는 약이지 절대로 내가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내과 의사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우리가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공부량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이 공부를 해봤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각성 효과,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잠을 안 자게 되는 건데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생활한다거나 거기다가 우리가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섭취하지 못하고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면 성장이나 이런 그 외적인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약이라고 알려진 그 ADHD 치료제에 관한 의뢰를 내과적인 시선에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좋은 의학 정보와 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